내가 그냥 책 안 보고 내가 꼴리는 대로 한번 써볼게요. 개요. 두 번째, 소일 레일링의 특징. 이러지 말고 그냥 바로 시공담면 들어가는 거야. 소일 레일링의 시공 단면도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일 레일링의 특징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일 레일링 시공 주의사항에서 써보는 거. 공법이 나오면요, 항상 똑같아요. 주의사항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결론 이렇게 한번 써본다 이거지. 소일 레일링은 뭐냐면요, 이게 쓴 거 아니에요. 거창하게 소일 레일링,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소일 레일링 공법이란 토사에다가 쉽게 할게요. 레일링을 박는 공법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주 촌스러운 얘기인데요. 요 대신에 이제 모르면은 이게 쓰라는 얘기고요. 알면은 소일 레일링 공법이란 다이아 25mm 2형 철근을 애루 약 3m를 토사 집안에 박아서 붕괴를 방지하는 공법이다. 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일 레일링은요, 이렇게 집안이 있어. 터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박아도 되고, 만약에 사면이 있어, 이렇게. 그럼 사면에다 박는 거, 이렇게. 이렇게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소일 레일링이에요. 근데 토리벽 굴착해, 이렇게. 근데 보링 유상도가 여기는 토사야. 여기서는 풍암이야. 여기는 연암이야. 이럴 때는 락볼트를 박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락볼트를 해. 똑같은 다이아 25mm 2형 철근인데 이거는 락볼트를 박는 거야. 근데 토사 집안에 박는 거는 똑같은 다이아 25mm 2형 철근인데 이걸 갖다 우리가 소일 레일링을 해. 이걸 갖다 우리가 토사 집안에다 박았다. 토사니까. 이거 토사 구간이에요. 그래서 소일이란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서를 박았다라서 레일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이아 25mm 2형 철근은 똑같아. 근데 여기다가 반드시 쇼크를 쳐버려요. 여기다 박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 쇼크를 친다고. 요래만 끝난 거예요. 그 특징은 뭐냐? 이걸 쳐다보면 끝나는 거예요. 요거는 다이아 25mm 2형 철근을 쓴다 이거예요. 설치한다. 그 다음에 박기 깊이는 그냥 말 보고 장난치는 겁니다. 애로 3m 박는다. 보통. 여기다 보통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터널의 보강에 쓰는 거예요. 터널의 보강에도 쓴다. 네 번째는요, 사면의 보강에도 쓴다. 토리병 굴착 시 보강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어디다 쓰느냐? 이렇게 표시해주고 토사 집안에 쓴다. 적용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공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첫째, 시공 순서를 쓰는 겁니다. 박아야 되니까 처음에 천공을 해요.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다이아 25mm 2형 철근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쇼크레트를 발라버려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라고 쓰냐? 소일 레일링은 토사 집안에 박는다. 그 다음에 암반에다 박는 경우에는 락볼트를 박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박기를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끝이야. 그래서 쉽게 가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그냥 막 소일 레일링이 뭐냐, 이게 재료가 뭘 쓰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재료를 뭘 쓰냐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책에도 그렇게 돼 있네. 그렇죠? 책에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여기에 보면은 책에 뭐라고 되냐면요. 10에서 15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각도가 10에서 15도 박는다 이렇게 돼 있고, 요 박기 간격은 1m 간격으로 박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처음에 일단은 0.5m, 그 다음서부터는 1m 간격으로 박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냥 써보는 거예요. 밑쪽하고 이렇게 1m, 요거 박기 간격이에요. 예, 박기 간격이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되는 거다 이거지. 그 다음에 22쪽에도 보면은 소일 레일링에 대해서 대단한 소리가 여기가 나와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소일 레일링을 얘기할 때는 이제 보강공법의 원리가 있고, 그래가지고 내부 마찰각을 증대하고 구속 응력을 증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흑막이 삼연보강, 옹벽보강, 이래가지고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다 판서한 거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간격은 1 내지 2m, 그죠? 1m 간격으로 받고 각 경우에 대해서 10도, 15도, 20도, 길이는 10내 어쩌고저쩌고, 내일의 25쪽에 보면 내일의 간격, 길이, 설치 각도를 변화시켜서 최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면 안정에 대해서 돼 있다 그러면 활동 파괴면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렇죠? 이게 만약에 활동 파괴면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까지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만약에 활동 파괴면이 요까지밖에 없다. 그러면 요까지만 박으면 되는 겁니다. 요까지. 예. 이게 활동 파괴면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안에까지 박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활동 파괴면이 만약에 여기다. 그럼 이 안에까지 더 들어오게. 이 간격은 1m 간격으로 박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1m. 그래서 박기 간격은요. 박기 간격은 1에서 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대충 몇 m 간격으로 박느냐? 이런 건 이제 알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은 소일 레일링에 대한 계층의 얘기가 나와 있죠. 네? 예. 소일 레일링에 대해서 23쪽, 24쪽, 25쪽, 26쪽, 그 다음에 27쪽 가다가 경사계, 변형률계, 인발시험계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소일 레일링을 할 때 계측 항목 이런 걸 써주면 끝내준다 이거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돼 있어야죠. 예. 모르면 친경관에서 써주면 돼. 경사계 있죠? 변형률계, 그 다음에 인발시험계, 인발시험, 지하수위계, 인발계, 침경간지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지하수위계, 여자 집안에서 간극수학계, 경사계, 심하게 이거 썼다고 해서 여야 집안 계량공법에 대해서 나오는 침경관지수를 여기다가 다 쳐박았다 가지고 잘못됐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27쪽에 나와 있는 경사계, 변형률계, 인발시험계, 지하수위계 이런 거는 경변인지다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소일 레일링의 종류에는 이런 데서 결판을 내는 건데, 소일 레일링의 종류에는 제거식, 그 다음에 영구식이 있다. 네. 이런 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으세요. 소일 레일링의 종류를 쓰라고 할 수도 있고, 소일 레일링의 계측을 쓰라고 느닷없이 이 똘마니들이 문제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